만세. 야, 잘했어요. 태연아, 먹어. 이야, 박수. 많은 이들이 세인이의 첫 생일을 축하하지만 엄마 아빠는 여기 없습니다. 세인인 태어난 지 나흘 만에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돼 보육원으로 왔습니다. 부모가 남긴 건 편지뿐입니다. 엄마 아빠가 오지 않는다면 세인은 17번의 생일을 더 보육원에서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 18살이 되면 세인은 다시 혼자. 보육원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보육원의 다른 언니 오빠들처럼. 잘 잤죠? 잠 깬 지 얼마나 됐다고 한쪽에선 뛰어다니고 조금만 밀려줘. 미니 케이크 할 수 있어. 응? 그거 조금만 놀고 싶대. 연아. 응? 케이크 큰일 났네. 연이 욕심 부려서. 유라 근데 뺐으면 안 돼. 뺏는 건 아니야. 또 한쪽에선 장난감 하나 때문에 속이 상합니다. 김유진 선생님은 이 보육원 유아방에서 12명의 아이들과 함께 먹고 잡니다. 네, 여기 3명은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태어난 지 일주일이었고, 여기 5살 애들은 돌쟁이였고 6살 애들은 24개월. 아이들은 엄마를 불러보기도 전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래서 보육원 선생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엄마 저 봐봐. 엄마.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지만 맛있어? 계란이 왔어요. 그것만 먹으면 좋아. 이거 엄마 선물. 아, 땡큐. 엄마라는 한마디 아이들의 눈망울이 마음을 붙듭니다. 하루 막 재밌었던 일이나 이런 거를 와서 막 이야기해줄 때 내가 되게 친구 같기도 하고 엄마 같기도 하고 얘네한테는 이제 그런 존재구나라고 느낄 때 되게 그냥 엄마라고 들을 때 내가 더 얘네를 사랑해줘야겠다. 이 보육원은 1살 아기부터 고등학생까지 78명이 살고 있습니다. 나 옛날 사람 보여줄게. 이거 시침이야. 옛날 사람이라면서 원래 얘가 이 그림 실력이라고. 뭔 소리야? 유난히 친해 보이는 3명. 사실 남매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여기 온 마지 준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왜 왔는지 정확히 알진 못합니다. 아버지는 그 연락이 돼요? 아니요.
가족하고는 아예 다 끊겼어요. 어머니는 옛날에 핸드폰 하나가 있긴 했었는데 엄마가 그걸 가져와서 다 초기화시킨 다음에 주더라고요. 전화번호나 뭐 사진 같은 것들 다 초기화시켜가지고 줘가지고 번호가 아예 없어요. 엄마가 저는 전화번호 외운 것도 외워놓긴 했죠. 근데 전화번호를 바꿨더라고요. 그래도 보육원에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는 지금이 오히려 낫다고 합니다. 동생들 보기보단 자식들이죠. 맨날 챙기고 다녔으니까 밥 먹는 것도 다 챙겨주고 학교 공부하는 것도 준비하는 것도 거의 다 챙겨줘가지고 그냥 보면 자식들 같아요. 6학년 때인가 수학여행 가려고 했었는데 동생들이 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수학여행 못 가고 동생들이 챙겨주고 있었죠. 그런 형이 그리고 동생이 서로에겐 어떤 존재였을까요? 저를 많이 짜증나게 하는 형이 있거든요. 그 막 짜증나게 해가지고 막 그형한테 뭐 말하고 있으면 형이 와가지고 그냥 혼내줘. 그럴 땐 어때요, 기분이? 네? 그럴 땐 기분이 어때요? 시원해요. 그럴 땐 형이 어떤 사람 같아요? 어떤 존재인 것 같아요? 영웅. 영웅. 영웅? 진짜? 내 동생이어서 고맙다는 거.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한 힘든 시절을 다 같이 겪은 애들이니까 나랑 같이 그런 게 고맙죠. 그냥. 동생들이 형을 힘들게는 했어도 또 동생들을 또 의지하는 부분도 있었나 봐요. 어떨 때 좀 의지가 됐어요? 그냥 가끔씩 막 힘들 때 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럴 때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자기가 아끼는 장난감 하나 주고. 삼남매가 오랜만에 함께 놀러 나왔습니다. 놀고 싶은데 여버릇이 없어. 나한테 나 버렸어. 아니 나한테 버렸게 봐. 이럴 거면 옷을 챙겨올 거고 여기 누워서 흘러갈 텐데. 형은 안 올라가. 장난해? 난 흘러간다. 나도 흘러갈 거야. 너도 안 올라가? 함께 있는 시간도 흘러갑니다. 그리고 내년이 지나면 준이는 보육원에서 혼자 나가야 합니다. 만 18살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가서 제일 큰 게 어떻게 살지 그게 제일 고민되고 뭐 취업 확인할 텐데 뭐 거기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집 구하는 것도 있고. 그것만도 버거운데 준이의 가슴엔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놓여 있습니다. 여기 남겨진 동생 2명하고
원래 맨날 같이 묻혀 다녔는데 나가면 떨어져 살아야 되니까 그냥 뭔가 못 떼어놓고 오는 느낌? 사실상 보육원 나와가지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벌긴 하는데 또 동생들 나오는 거 보면 그런 것도 좀 동생들 나올 때 지원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일까 자꾸 잔소리가 나옵니다. 그냥 공부하고 잘 지내면 괜찮지. 공부 잘하고 잘 지내는 게 뭐야?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야지. 늦은 밤 민우는 도서실로 향합니다. 고3인 민우가 보육원에 머물 수 있는 시간도 6개월뿐. 취업 자격증을 따야 하는데 마음이 급합니다. 이제 자취하면은 취업해야 되는데 취하려면은 돈 벌어야 되니까 취업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부담? 내년에 여기 나가야 된다는 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거의 집을 나가는 것 같은? 제 집을 나가는 거가 다른 가정집에서는 집을 나가는 게 그냥 막 외출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아예 무슨 외국으로 가는 것처럼 나가는? 좀 외로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동생들도 못 보고 더 이상 밥 해주는 사람도 없고 저녁이나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많이 외로울 것 같아요, 좀. 생계 때문에 취업을 해야만 하는 현실. 사실 민우에겐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스킨스쿠버 그쪽이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쪽은 접고 지금은 그냥 꿈이 없이 취업만을 목표로 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스킨스쿠버를 학교에서 한다 해서 잠깐 했었는데 그때 확 매력에 빠져가지고 몸이 좀 가벼워져요. 이렇게 붕 뜨는? 근데 그 느낌이 진짜 편안하고 좋아요. 하지만 민우는 일단 그 꿈을 접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이들이 지난해만 4,500여 명이나 생겼습니다. 대부분 보육원이나 위탁가정에 보내지는데 만 18살이 되면 보호가 끝나 자립을 해야 합니다. 이런 보호 종료 아동은 지난해만 2,800여 명. 이들이 부딪히는 삶은 어떨까요? 주은 씨는 올해 초 16년 동안 살았던 보육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도 운이 좋은 편입니다. 대학에 입학해서 졸업 때까지는 전국의 12곳뿐인 자립생활관에 머물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주은 씨는 만 2살 때 보육원에 왔습니다. 식당 아주머니들이 이제 콧물 엄청 흘리고 엄청 그냥 동상 걸려가지고 막 왔는데 그 옷 박스를 가져왔는데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다 버렸었다고. 어떻게 오게 되는지 물어봐도 돼요? 잘 모르겠네. 그리고 16년. 조은 씨가 살게 된 자립관은 보육원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거리는 진짜 가까운데 뭔가 되게 멀어진 것 같은. 그래도 옆에서 이모가 다 이렇게 도와주니까. 근데 여기 완전 혼자 할 줄 아는 게 뭐 계란말이 이런 것밖에 없어가지고 계란 많이 먹었어요.
학교 시험 때문에 책상 앞에 앉아서도 조은 씨는 머리가 복잡합니다. 자립관에 있어서 당분간 집 걱정은 없지만 생활비는 직접 벌어야 합니다. 옷을 사면 다른 건 다 포기하고 밥을 외치라고 옷을 사야 되거나 아니면 밥을 많이 먹으면 뭐 다른 걸 화장품이라든지 옷 사는 걸 포기하고.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일하며 기술을 배우는 재민 씨.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엔진 안에는 어느 일정한 온도를 항상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런 장치가 있는 거예요. 재민 씨도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육원에서 퇴소했습니다. 원리는 큰 원리는 아닌데 이건 보호 종료 아동. 재민 씨 같은 처지의 이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세상에 혼자 나와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힘든 건 몸보다 마음이었습니다. 휴대폰 대리점 할 때 이제 보육원 애들 이제 폰을 해주려고 제가 했었는데 그게 좀 일이 좀 계속 안 맞고 차질이 되니까 이제 사장님도 좀 이렇게 화가 나셔가지고 뭐 과거 어떤 일 저떤 일 해가지고 그때 진짜 크게 한번 싸우고 제가. 재민 씨는 아침에 나와 자정 가까이 돼서야 집에 들어갑니다. 빈집에서 그를 기다려주는 건 이 인형들뿐. 뭐 이제 다 같이 막 이렇게 자다가 혼자 이렇게 다 누우면 좀 약간 좀 혼자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해서 옆에 그냥 뭐라도 많이 갖다 놓자 해서 이 인형을 사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그래요. 집 오기가 항상 좀 뭐 완전 피곤하지 않는 이상 집 갈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숟가락, 밥그릇 하나 없는 집. 꼭 그의 텅 빈 마음을 닮았습니다. 그래도 발 뻗고 누울 수 있는 월세방을 구한 것만도 다행일까요? 노숙자 비슷하게 생활하면서 이렇게 잘 때가 이렇게 막 마땅히 없었어요. 뭐 영안에서 잘 때도 있고 찜질방에 잘 때도 있고 뭐 그렇게 했었죠. 한 2달? 보호 종료 아동들에겐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자립 정착금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재민 씨는 그 돈도 한참 뒤에 받았습니다. 나오면 정착금을 바로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이제 까다롭더라고요. 이게 신청을 하면 바로 받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정착금 500 나오면 뭐 200원 보증받고 뭐 200원 네가 월세 내야 되니까 일단 놔두고 뭐 100 가지고 생활비 하면 안 되겠냐. 그거는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거는. 그 보증금을 진짜 제일 작은 데 박으면 한 400 받으면 월세가 좀 어느 정도 괜찮아요. 400 박아도 월세가 한 30에서 45 사이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100만 원을 일단 우리가 놔두죠. 모르니까 혹시 제가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세를 못 낼 수도 있으니까 100만 원 묶어두고 그럼 500이 벌써 다 끝났잖아요. 그럼 밥 먹고 이런 거는 제가 하루살이로 다 해야 되는데 처음 시작이 좀 많이 어렵거든요. 많이 부딪히거든요. 그러다가 집도 한번 놀러 오셔가지고 뭐 괜찮은지 한번 봐주시고 그랬으면 전 진짜 좋겠어요. 정착금 하면 서류 다 해서 정착금 얘한테 들어갔다 그럼 끝이에요. 나 몰라라.
재민 씨는 3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기억은 아예 없고요. 그냥 어릴 때 기억은 없어요. 걸어 다니는 저를 서구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육원으로 보내줬다 그렇게 이야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 재민 씨에게 맛있는 걸 나눠 먹고 싶은 가족은 이 아이들입니다. 사실 이곳은 그에겐 3번째 보육원입니다. 부산의 한 학교에서 운동부 선배가 동성애 후배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재민 씨가 아기 때부터 머물던 첫 번째 보육원 학교에서 벌어진 일. 성적으로 이제 추행과 폭행이 있었어요. 조사를 들어갔었는데 당했던 애들 그리고 그거 먹고 이제 좀 있으면 문제가 될 것 같은 애들은 싹 다 다른 데로 다 보냈어. 그렇게 정들었던 아이들과 뿔뿔이 흩어지고 재민 씨는 다른 보육원에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무인도 체험학습장에서 물놀이하던 학생 2명이 실종됐는데요. 같이 수영하는 형하고 친구가 익사로 죽었지요. 그걸 건지려고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결국은 못 살렸어요. 매년 7월은 누구 생일보다 더 중요한 날이라고 찾아가겠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안 간 지 벌써 4년이 넘었으니까. 근데 그거 잊고 나서부터 이제 약간 이제 좀 성격 같은 게 좀 많이 변했죠, 제가. 네,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같이 있었어요. 한 달이 2달이 되고 2달이 3달이 되고 어느 순간 보니까 8개월 정도. 재민 씨는 2번째 보육원의 학교가 문을 닫고 나서야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육원에 보내졌습니다. 부모 이렇게 잘못 만났다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진짜 저를 버릴 생각이 없었다면 저를 찾았겠죠. 어떻게든 지금까지 찾고 있겠죠. 근데 그게 그런 소식이 없었다는 것은 뭐 그런 게 아닐까라는 버려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찾으려고 노력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처가 다시 이렇게 저한테 돌아올까 그게 좀 두려워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보육원에서 이렇게 한 애가 이제 엄마를 찾았어요. 엄마를 찾았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엄마 집 주소를 갔어요. 안 만나겠대요. 거부를 하셨어요. 야, 재민이 같다.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얼굴. 아기 때부터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형제 같은 친구들입니다. 그래. 나 탄산 안 먹는다. 아, 이거 내 거다. 내 탄산 안 먹는다고. 제발, 조금은 내 거라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가는 은임 씨. 운동선수인 강한 씨. 이들도 세상에 힘겨운 첫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보육원에서 중간에 쉼터로 옮겼다는 은임 씨. 네 보증금 전자금 받았나? 아니, 안 받아. 전자금 안 받았다고? 힘들어서 진짜금 안 나온다. 보육원에서 중간에 나와 자립정착금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11시간씩 중국집 아르바이트를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한 160? 그냥 30만 원 정도 쓰고 그냥 다 통장에 넣는 것 같아요. 가족이 곁에 있었다면 지금의 삶도 좀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냥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그냥 좋은 패딩 이런 거 입고 다니잖아요. 그걸 막 부모님이 사줬다 이러면은 부모님한테 이런 거 한 개 받고 싶다. 뭔가 그때 부러웠어요. 친구들이 그렇게 말할 때. 크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중국집에서 일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주말 되면 가족이랑 많이 와요. 그런 모습 보면은 부럽기도 하고. 요양보호사, 모델. 하고 싶은 일도 많다는 은임 씨.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나 이러면서 중국집에서 일하는 게 뭐지 창피하다는 듯이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냥 나는 진짜 직장 같은 걸 갖고 싶은데 이렇게 일을 알바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호 종료 아동들을 위한 별다른 취업 지원이 없는 상황. 이들은 서비스나 판매, 기계 조작 등의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월 평균 급여도 160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공격 선수는 상대편 선수를 치고 상대팀은 막고 술래잡기와 피구 등이 혼합된 단체 격투기 종목 카바디입니다. 카바디 국가대표인 강한 선수. 큰 키와 체력은 타고났지만 한 씨는 부모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시설 안에 있는 병원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자라왔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처음부터. 이제 미혼모 그 부모님께서 저를 낳아준 거죠. 막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는 날 왜 버렸지 하면서 그런 원망했는데 사회에 나가서 혼자 생활하니까 그냥 그런 생각이 없어지고 오히려 저한테 그 부모님한테 고맙다는 생각이 들죠. 원래 그 시설에 있으면 낙태하는데 낙태 안 하고 낳아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신체 조건도 좋게 태어났으니까. 그래도 가끔 다른 선수들이 부러울 땐 있습니다. 그렇지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하는데 그냥 저는 혼자 열심히 살아야죠. 혼자니까. 세상에 부딪히고 넘어져도 지금껏 그랬듯 혼자 일어서야 하는 강한 씨. 그렇게 국가대표까지 됐지만 아직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낳아주신 부모님을 일단 제일 찾고 싶고 부모님한테 날 낳아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딱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또 막상 만나면 또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럴 텐데 일단 만나봐야지 알 것 같은데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 느낌을 모르겠어요. 국가대표라지만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 대학 체육관을 빌려 운동을 하는 형편. 부상이 다반사지만 전담 물리치료사도 없습니다. 요즘 계속 발목이 아팠던 강한 선수. 병원을 찾았습니다. 잘 지냈어요? 어제도 계속 아프고. 이렇게 아픈 쪽 발을 보면 발목뼈가 완전 격자에서 흐트러져 있죠. 이전에 한 번 수술한 다리긴 하지만 고이대를 조금 더 보합해가지고.
수술했던 곳이 다시 탈이 나 또 수술을 해야 합니다. 입원할 때도 보호자도 없이 혼자. 짐도 단출합니다. 저번에도 이제 발목 수술했을 때 이제 혼자 이제 수술해가지고 이제 이번에도 이제 또 혼자 수술했는데 뭐 그때랑 비슷해가지고 크게 걱정은 안 돼요. 근데 그때 좀 어땠어요? 그때 좀 그때 좀 뭔가 허전했죠. 옆에 없으니까 아무도. 혼자 수술을 받아야 하는 외로움보다 한 씨는 훈련이 더 걱정입니다. 걱정되는 부분 많은데 이제 빨리 복귀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재활을 일단 열심히 해야 되는데 최대한 열심히 하죠, 재활을. 매일 삶을 족발이 거의 100인분. 뭐 찜질방 맞다고? 난 지금 찜질방 낼 때잖아. 그거 안 되고 찜질하는. 재헌 씨는 족발집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합니다. 손님들한테 물어봐요. 오늘 맛있으셨냐고, 괜찮았냐고 하면 맛있었다고 할 때 기분이 되게 좋죠. 잘하고 있구나. 재헌 씨는 부모가 이혼하면서 위탁 가정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4년 전 홀로 서기를 해야 했습니다. 옆에서 누가 잡아주는 사람이 없이 혼자 해야 되는 게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군대 가기 전에 그때 생활은 완전 엉망이었죠. 네, 뭐 집에 뭐 있는 거 지금도 뭐 별거 없지만은 집에도 뭐 이렇게 별로 먹을 것도 없고 뭐 제대로 된 것도 없었고 전역하고 뭐 군대 월급 뭐 받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안 되니까 영원이었는데. 잡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 재헌 씨에겐 어떤 의미일까요? 네, 제가 위탁센터 간 지 20살에 연락이 됐죠. 4살에 헤어져서 20살에 연락이 됐는데 한 2번 만났나? 그러고 제가 군대를 갔어요. 근데 엄마가 제가 좀 이상했던 게 보려고 하면은 또 엄마가 뭐 또 갑자기 연락이 안 되고 보려고 하면 연락이 안 되고 했던데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죄책감이 되게 많았다더라고요, 저한테. 그리고 뭐 불면증도 있었고요, 우울증도 있었고 여러 병 그런 게 많았대요. 작년 8월에 돌아가셨죠. 가보셨어요? 네, 그때 청원휴가 해서 나갔어요. 지금은 좀 마음이 정리가 돼요? 어때요? 그건 정리를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느낀 거는 되게 힘들었던 거는 추억이 없으니까 되게 힘들었고요. 추억하고 싶어도 엄마랑 그런 게 없어서 되게 힘들었고. 남들보다 좀 일찍 알아버린 것 같아요, 세상 그런 걸. 결국은 내가 혼자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구나. 제가 맨날 저 자신을 채찍질해 뭐 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저를 더 외롭게 만들죠. 친구를 만나러 나갈 수도 있는데 돈 아깝고 돈 아껴야 되고 그 돈으로 나중에 집 뭐 보증금 내는데 더 보태지. 재헌 씨가 한 달에 받는 월급은 200만 원 남짓. 그런데 월세만 40만 원이 나갑니다. 기대할 것도 없고요. 기댈 것도 없고 그러다 보면은 뭐 옷은 더 이상 입으면 되고 먹는 거야 저는 이게 일을 하면서 잘 먹는데 집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보호 종료 아동들에게 주는 정착금은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큽니다. 보호 종료 아동 160명을 조사해 보니 절반 이상은 보증금 있는 월세방에서 사는데 평균 보증금이 정착금을 넘는 520만 원, 월세는 35만 원이었습니다. 네 살 배기 쌍둥이와 100일 된 막내. 은영 씨는 세 아이를 홀로 키웁니다. 10여 년을 보육원에서 자란 은영 씨. 그곳을 나와 마주친 세상은 막막했습니다. 이제 시설에서 이제 나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자립할 수 있도록 그 뭐지 이제 집을 이제 얻어다 준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랬으면 이제 취업이라도 이제 연계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어가지고. 준비되지 않은 자립. 그녀의 방황은 이어졌습니다. 나와가지고는 이제 한참 방황 타는 시기여가지고는 애기 아빠 있잖아요. 그 아빠를 만났어요. 그때. 하지만 짧았던 만남. 그녀는 곁에 가족도 없이 혼자 큰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애기 낳기 이제 2-3달 전에 헤어지고 애기도 낳게 됐거든요. 그 다음에는 연락이 끊기신 거예요? 네, 연락이 전혀 지금 안 돼가지고는 미혼모시설 그런 데 가가지고는 출산을 하고 달방 같은 데 얻어가지고는 이제 살게 됐거든요. 따님 둘하고 어머님하고는? 네네네. 다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 인연도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 20주 넘어가지고는 알게 돼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이제 연락을 했는데 이제 끝난 사이라고 하면서 번호를 바꾼 거예요. 무슨 나무예요? 무슨 나무예요? 가족나무? 가족나무? 네. 누구예요? 엄마. 동생은? 누구예요? 그거는? 아빠가 그거 그랬거든요. 잘 따르고 그랬는데 막상 이렇게 되니까 그냥 화는 그냥 안 나고 화가 그냥 안 나요. 원래는 화가 나는 게 정상인데 그냥 울음만 나오고 제가 시설에서 있으면서 이제 그 엄마나 이제 아빠 그런 게 그리움이 조금 많이 있었거든요. 그저 평범한 가정을 원했을 뿐인데 그녀는 지금 힘겹습니다. 그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지금 현재 살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얼마나 나와요? 이게 4인 가구가 130, 아기가 나중에 크면은 네, 공부하는 문제나 양육하는 데 필요한 그 경제적 문제나 보호 종료 아동 중 24%는 진학도 취업도 하지 못한 채 사회로 나옵니다.
41%는 기초생활수급 경험이 있고 취업 등 자립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율은 오히려 더 높아집니다. 그 고3 나가기 전까지 좀 그건 정부가 좀 맡아서 직업 훈련비를 주어서 아이들이 원하는 직업 훈련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봐요. 이건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정말 이 민간 사회복지사로서는 뭐 어떻게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일이라 생각해요. 하루하루가 힘겨운 지금 이 길을 지나면 조금은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기 우리 어디 왔어? 바다 멋지지? 기분이 좋아? 네. 평범하게 이렇게 넷이서 이제 평범하게 그냥 살고 싶어요. 재민 씨 옆에 있는 이 사람,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입니다. 만나자마자 걱정부터 늘어놓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거. 못 쓸고 가겠대. 어지간히 먹어. 라면 하루에 2끼 이상 먹지. 왜요? 한 3개 정도 먹어요. 하루에? 지나고 나니까 정말 감사했던 분이야. 3년 내내 담임이었던 선생님에게 재민 씨는 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아니. 그 전날에 강하자 원장님 만나서 내 혼자인데라는 생각을 나는 내가 어떻게 해서 뭐 안 되면 내 혼자 없어지면 된다라는 생각 그런 이야기를 좀 자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또 굉장히 안타까웠던 부분이었고 그런 재민 씨와 8박 9일 여행까지 떠난 선생님. 재민 씨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내가 이렇게 챙겨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첫 번째로 내가 챙겨야 될 사람이죠. 선생님이. 네. 그만큼 제일 중요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보육원 출신 아이들로 구성된 축구단.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가 주도해 만들고 선생님은 지도교사로 재민 씨는 선수로 합류했습니다. 여기서나마 어릴 때 꿈을 되살려보는 재민 씨. 지금도 뭐 축구 선수 하고 싶다는 꿈은 아내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는 없지만 뛸 때는 어떤 기분이에요? 뛸 때. 너무 좋아요. 이런 게 너무 좋아요. 보육원에 출신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요.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말을 들어줄 가족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력 있는 분들이 그 아이들한테 한 명 한 명 멘토가 되어서 그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립의 기반을 잡을 때까지는 멘토가 되어서 어려움도 들어주고 아픔도 들어주고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그것이 이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일에 열심인 재헌 씨.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에서 주거비를 지원해주는데 뽑힌 겁니다. 이제 월세만큼의 돈을 모을 수 있으니까 그걸 모아서 보증금을 걸어도 월세가 1, 2만 원이라도 더 싸질 수 있다는 게 3년 동안은 돈 계속 모으고 그 후에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장사 하면서
이제 진짜 오너가 돼야죠. 정부의 그 자립 지원들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보호 종료 아이들이 느끼는 것은 자립 지원이 아직도 부족하다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자립 지원 부분들이 더 확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민간에서도 보호 종료 아동들이 18세 이후에 자립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연계를 확대하기를 희망합니다. 낯선 길도 험한 길도 항상 맨 앞에서 달려야 했던 준이. 뒤따라오는 동생들이 있기에 혼자 달려갈 수도 없지만 동생들과 함께라서 그래서 다행입니다. 내 동생이어서 고맙다는 거.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난 힘든 시절을 다 같이 겪은 애들이니까 다 같이 그런 게 고맙죠. 그냥. 조은 씨가 16년 동안 살았던 보육원. 자립이라는 이름으로 떠나야 했지만 조은 씨는 언젠가 다시 돌아올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되게 어렸을 때부터 꿈이 사회복지사였는데 그냥 맨날 이모들 보면서 나도 이모가 돼야지 이런 생각하고 퇴소하고 나서 더 좋은 이모가 되고 싶어요. 나가서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모가 되고 싶어요. 엄마 같은 이모. 아기 때부터 혼자. 그리고 홀로 서기를 하는 지금. 외로움과 주위의 편견, 경제적 어려움까지 감당하고 있지만 그래서 더 열심히 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국가대표 됐으니까 이제 내년에 이제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꼭 선발돼서 나갈 테니까 이제 그때 TV 보고 기억난다 싶으면 이제 한 번쯤은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BS KBS